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8일입니다. 제가 있는 비엔나는 오전 9시 30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반공,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바꿔가지고 경제는 사회주의적으로, 그리고 정치에서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정체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정체가 뭐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냐 아니면 민중민주주의냐. 어쨌든 자유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의 제10조 정신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주사파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사파 정권은 김일성주의자니까 이 대한민국을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끔찍한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이 알아먹을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김정은을 동지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운동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채 변경입니다. 이것이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제를 바꾸는 시도는 정권을 바꾸는 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체제라는 것은 한 인간의 삶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은 실패하면은 보통 사형입니다. 실패하면은. 성공하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이 체제를 바꾸는 시도를 함부로 하다가는 피를 흘리게 된다 하는 것이 역사의 증명인데, 최근에 바로 어제 그런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이집트에서 모르시, 무슬림 형제단의 모르시가 아랍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한 900명을 죽이고 모르시와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들을 다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던 모르시가 어제 재판 도중에 실신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사상운동인데, 이 중동 여러 국가에 퍼져가서 때로는 테러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당이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 사상 집단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게 바로 하마스는 테러를 많이 합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형제단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진압을 당하기도 해서 무슬림 형제단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슬람의 원리를 정치에 반영한다는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군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군부 통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나세르, 그 다음에 사다트, 무바라크로 지금은 시시라는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아랍의 봄을 업고 대통령이 된 모르시가 좀 위험한 정책을 폈습니다. 군부에 도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르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이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상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부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뒤엎을 것이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당시에 사태를 보면은 반 모르시 시위가 일어납니다. 반 모르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군대가
최후 통첩을 내리고 물러나지 않으니까 바로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을 죽이고 집권을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로시와 그 동지들은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아주 무시합니다. 뭐 사형 선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모로시라는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로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집권을 해가지고 그렇게 반미적 정책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가 추구해온 세속 정치와 이슬람 원리주의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다 같지가 않습니다. 터키 케말 파샤의 개혁으로 시작된 터키 공화국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는 독재를 하더라도 세속적 독재를 합니다. 이란과 같이 이슬람 그 성직자들이 집권을 잡은 그런 신정 정치와는 또 달라요. 이 체제를 바꾸려고 했다. 모르시가 대표하는 게 세속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이집트의 중산층 그리고 군부 세속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군부입니다. 터키도 군부입니다. 터키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요사이 군부가 좀 약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모르시가 체제를 바꾸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1973년 아옌데는 또 남미에서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주의적 정책 그리고 반미 정책을 펴다가 군부 쿠데타를 불러서 피노쳇이 등장하는 게 1973년이었습니다. 이게 또 체제를 바꾸려고 하다가 군대의 저항을 받아서 자살했습니다. 아옌데는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베니스는 오랫동안 공화국이었습니다. 11명의 지도부가 도제라는 국가 원수를 선출해가지고 통치하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국인데 1355년에 도제, 저 국가 원수로 뽑힌 팔레리라는 사람이 민중혁명을 선동을 해가지고 공화국을 왕정으로 바꾸려는 음모를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인 위원회가 관련자들 다 모아가지고 10인위원회죠. 10인위원회 11명을 처단을 했습니다. 처단을 하는데 팔레리라는 사람은 가장 책임이 크다 해가지고 참수형을 하고 나머지는 교수형을 했습니다. 참수형 1355년인데 참수형을 해가지고 창으로 그 머리를 찔러가지고 내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정의를 구현했다. 베니스는 정의를 구현했다. 베니스는 천년 동안 공화국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 공화국을 왕정으로 바꾼다. 쉽게 우리 식으로 우리 문법으로 정리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게 연방제 음모입니다. 연방제 음모. 연방제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영향력으로 들어가고 김정은과 부안해동하는 김정은을 모시는 남한의 주사파 세력이 주도하니까 우리의 개인이 누리는 생명재산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세력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예를 든 아옌데, 모르시 그리고 베니스에서 있었던 이 집권자에 의한 반역 이게 딱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옌데, 팔레리, 모르시 다 죽음을 맞았는데 이게 형식상 집권자에 의한 반역입니다. 집권자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이었어요. 민주적으로 선출되든 세습으로 선출되든 체제를 바꾸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반드시 죽음, 피비린내 난 내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방제라는 게 왜 이게 반역이냐? 우리는 지금부터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연방제는 반역이다. 연방제를 시도하면은 반역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야 됩니다. 연방제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를 그냥 두고
그 위에 무슨 연방국가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상 적대적인 이념을 묶어가지고 나라 하나로 통일하자는 이것은 성공한 적도 없고 시도했다가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법 없어도 사는 사람하고 강도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한 방에 넣어가지고 우리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거하고 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연방제입니다. 그게 뭐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운운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바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수고 북한 쪽으로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최고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는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연방제로 만듭니까? 그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국민이 그냥 좌시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의 생명재산 자유가 지금 날아가는데 이번에 홍콩에서 들고 일어난 것은 혹시 시진핑에게 밉보였다가 잡혀가지고 중국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수백만 명이 나와서 그 시도를 일단 좌절시켰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하는 이런 체제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연방제 시도를 포기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핵자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지금까지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봐주겠다. 언제 딱 선을 그어가지고 앞으로 언제 이후에 연방제를 시도하면은 그때는 반핵죄로 처벌하겠다. 국민저항운동을 그리겠다. 아니 국민저항운동 벌일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내란의 죄에 해당하니까 외환 유치, 내란, 여적죄 처벌할 법규가 많아요. 특히 여적죄는 그게 형벌이 사형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대역죄라고 그래요. 대역죄. 따라서 이 집권 세력이 모르시와 아옌데 그리고 팔레리 또 하나 덧붙이면 표토르 3세. 표토르 3세는 동맹국을 바꿨다가 이 18세기에 7년 전쟁 때 표토르 3세라는 정신 이상자가 러시아 황제가 된 다음에는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를 버리고 적인 프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다가 군인들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사람이 유명한 에카테리나 2세죠. 이 역사에서 배우면은 자중자애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